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원래 2부를 좀 일찍 시작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늦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2부에서는 제가 차트와 이제 뉴스를 설명을 드리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원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이 현재 원유 생산량을 급격히 이제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미국이 석유 생산량을 늘리는 이제 의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차트를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질 않기 때문에 사실 차트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보는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 저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큰 돈의 흐름이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아니면 뭐 원자재 시장에서 어디로 지금 이게 흘러 들어갈 것인가, 부동산 시장에서 어디로 흘러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게 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럼 일단 차트를 먼저 보는 순서대로, 지금 원유 얘기는 제가 이따 마지막에 얘기를 드리고 차트를 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보시면 제가 어제 11월 25일 저점이었던 3650달러를 이탈을 하면 3000달러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새벽에 이제 이탈을 했어요. 3650달러를 이탈을 했고 현재 이제 이탈해서 하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보시면 제가 그 빨간색 지금 이평선인 15일 이평선,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하락 채널을 이렇게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 채널의 상단부와 빨간색 이동평균선 15일 이동평균선의 상단부인 4200달러 4200달러를 넘어가 줘야지 이제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우리 지금 음봉으로 맞고 떨어지면서 3650달러까지 현재 이탈된 상황입니다. 4시간 봉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4시간 봉 보시면 이 하락 채널 안에 이 하락 쐐기형의 이제 패턴이 보이는데, 제가 비트코인 캐시를 설명드릴 때 이제 하락 쐐기형 패턴이 많이 나왔어요. 보통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파한 후에 하락 쐐기형을 만들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죠.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고 이제 상승 패턴을 이어갑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장대 양봉이 아니라 하락 쐐기형에서 이제 아래로 이탈이 됐어요. 아래로 이탈이 됐는데, 이렇게 하락 쐐기형 패턴에서 아래로 이탈된 경우에는 이렇게 트랩을 만듭니다. 함정이라고 하는데 트랩을 만들어서 감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감아 올려서 다시 이제 하락 쐐기형의 원래 이제 방향인 상승 방향으로 이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염두에 둔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이 3345달러 지금 이 라인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고 쉬고 있는 중인데요. 쉬고 있는 중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 트랩 형태의 패턴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버려서,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하락 쐐기형 패턴일 경우에 이제 이 상승 자리를 노리고 들어오는 이제 단기 매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기 매수자들을 손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손절시킨 후에 다시 감아 올려버리는 거죠.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 매매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고 차트를 우리가 보고 이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지금 영역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제가 하락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4년도 하락률과 2013년도 상승하고 이렇게 하락했던 이때 당시 하락률은 보시면, 이때 하락률은 이 자리까지 하면 지금 92%예요. 이게 지금 이 자리 이게 지금 차트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거래소에 따라서. 그리고 이때 2015년 1월 저점으로 하면 하락률이 87%예요.
87%고요. 현재 지금 위치는 현재 자리까지 지금 하락률은 83%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3,000달러까지는 85%예요. 그래서 3,000달러까지 빠지면 85% 하락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000달러에 일단 이렇게 지지 라인이 있고 그 이제 밑에는 1,938달러 거의 이제 2,000달러에 가까운데 1,938달러 그리고 1,420달러 1,420달러가 보시면 이때 2014년 3년 말 4년 이때 고점이기도 해요. 이때 고점이고 17년 3월에 고점이기도 합니다. 이 라인이 이제 지지 라인으로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이제 빠질 거를 내가 예상하고 자르고 매수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비트코인이 작년 말에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팔고 나가겠다 라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내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나가겠다 아니면 다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나가겠다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면 뭐냐면 전략은 이렇게 올라가는 피크 때부터는 그냥 다 매도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지금 영역은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맞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 설명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더리움을 제가 댓글로 차트 분석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 이제 이거를 교체 매매를 하면 좋겠냐라고 여쭤보신 분이 계셔서 뭐 저도 이렇게도 해요. 딱 자리가 이제 보이지 않으면 뭐냐면 이게 사실 정확한 자리를 예측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다 바꾸면 좋죠. 최고 나이스한 경우죠. 뭐냐면 이 지금 만약에 이더리움이 이렇게 상승을 해서 여기서 내가 모든 물량을 이더리움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바꿔주면 가장 나이스하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분할로 어느 정도는 분할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당시에 1비트가 12이더일 때부터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12이더를 1비트, 12이더를 1비트, 뭐 8이더를 1비트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비트가 12이더일 때 제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했어요. 현재는 뭐냐면 현재 자리는 지금 1비트가 0.251이기 때문에 거의 40이더예요. 그러면 이때 교체했던 개수를 4배를 늘린 거죠. 4배를 늘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할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35에서 40, 45, 50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1비트가 37.5개일 때 교체를 했어요. 3%에 해당하는 물량을. 오늘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교체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영상 끝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못 보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느 정도 비트코인 이 시장에서 지금 좀 비싼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수량을 정해서 교체 매매를 하시면 된다. 나름 이제 기준을 세우신다며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도 그런 식으로 뭐 리플 같은 경우 내가 2만 개 뭐 1비트당 2만 개가 되면 뭐 리플을 매수하고 1비트당 10,000개가 되면 리플을 매도해서 다시 비트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 기준을 정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는데 그 개수 기준은 여러분들이 일단 비트코인 시장에서 차트를 한번 보시고 리플이든 뭐 이더든 뭐 스텔라루멘이든 고점 영역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영역에서 기준을 정하시고 분할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3번이든 4번이든 고점 영역에선 뭐 3번 4번 나눠서 매도를 하시고 저점에선 다시 매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텔라루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스텔라루멘이 좀 차트가 이제 안 좋아졌는데 일단은 보시면 죄송합니다. 보시면 일단 잘 자리를 지켜줬어서 스텔라루멘이 이렇게 상승 추세, 이 빨간색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반등이 나와줬었는데 15일 이평선을 이제 돌파를 해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15일 이평선 맞고 떨어지면서 이 추세선을 깼습니다. 깨고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장기 이평선 제가 그리지 않았는데 120일 이평선하고 200일 이평선이 지금 이 자리
3,500 사토시를 진행하고 있어요. 3,500 사토시에서 제가 이제 스텔라 루멘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자리도 또 이탈되고, 제가 이제 지지라인으로 봤던 3,400 사토시, 보시면 3,400 사토시, 3,450인데, 이때 이제 다 지지를 했던 자리예요. 이때 이렇게 지지받았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이탈하고, 현재는 그 밑에 라인, 밑에 또 지지 라인까지 3,300 사토시까지 현재 이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오늘 종가를 이제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수렴을 했어요. 어디를 기준으로 수렴을 했냐면 3,500 사토시를 기준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500 사토시보다 지금 더 싼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추세가 깨져서 뭐 이 손절해다 이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깨지면 일단은 오히려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저는 이제 스텔라 루멘은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안 할 거고요. 매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빠져서 이 지금 빨간색 추세선 이 라인까지 이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스텔라 루멘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교체해 놓은 거 그것만 이제 두고 있는 상태예요. 스텔라 루멘은 스텔라 루멘보다는 이제 리플이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리플 같은 경우는 8,800 사토시랑 9,200 사토시 박스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 초록색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때 이제 9월달에 리플이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50일 이동평균선을 맞으면 항상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고 옆으로 쉬어주고 반등이 나오고 옆으로 쉬고 누르고 다시 50일 이평선 맞고 반등 나오고요. 지금 옆으로 이제 쉬고 있는 중입니다. 쉬고 있는 중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50일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50일 이평선 올라오면서 장기 이평선까지 골든 크로스가 나면 이 빨간색 추세선과 맞물려 있는 이 자리에서 저는 이제 리플은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이제 홀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드릴게요. 그러면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니스 기사인데요. 코인니스에서 이제 이슈 리포트라고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뭐냐면 거품 붕괴 비트코인 닷컴 버블과 비교해 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버블일까?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성장 초기 단계에 있으며 버블 논란을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다수 전문가는 암호화폐 버블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기술이 일시적으로 버블을 만들 수 있지만 충분한 시장 수요와 확신만 있다면 버블이 중장기 기술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보시면 이제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는데 2000년대 IT 버블 당시와 단순 수치만 놓고 비교해도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 IT 버블 당시 시장 시총은 6조 7천억 달러, 7,490조 원이었다. 지난 20년간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서 달러당 가치가 40%가량 상승했다고 가정했을 때 당시 시총 규모는 약 9조 달러로 추산된다. 7일 14시 30분 코인마켓캡 기준 암호화폐 시총 규모는 1083억 6천만 달러, 약 121조 원으로 IT 버블 시총과 비교하면 1.2%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2%면 닷컴 버블 정도로만 간다라고 해도 닷컴 버블 정도로 간다고 하면 얼마예요? 100배. 약 100배 상승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 100배 상승해야지 이 암호화폐 시장이 IT 버블, 닷컴 버블과 비슷한 수준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이 기사의 처음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충분한 시장 수요가 뭐예요? 결국에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시장 진입자들, 지금 기관들이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과 이 시장에 대한 확신만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작년에 한번 버블을 일으켰던 거는 오히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이즈도 워낙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원화 자산으로 보면 너무 사실 볼품 없을 거예요, 지금. 하지만 2017년도 초에 네오 가격이 제가 이제 기억으로는 1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시도 100원 안팎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쌌었습니다. 현재 지금 대시가 많이 빠졌긴 하지만 작년 대시 상승 크게 했었을 때 300만 원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00원짜리가 300만 원이 된 거예요. 사실 100원짜리가 만 원만 가도 100배인데 10만 원 가면 1000배죠. 만 배 상승한 겁니다. 만 배가 아니라 3만 배 상승한 거예요. 3만 배.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좋은 종목을 선택하고 이 종목이 이제 살아남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체력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한 보상을 저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기운 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기사입니다. 메이커다오 창업자 약세장 스테이블 코인 존재 가치 부각.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트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다이의 개발업체 메이커다오 창업자 룬네 크리스텐센은 미디어를 통해 약세장이 스테이블 코인의 존재 가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가격 변동성을 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다양하게 채택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거대한 잠재력을 이끌어줄 진정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기사를 보시고 야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좋은 코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신다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저는 용도는 뭘로 보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암호화폐 자산을 매도를 해서 안전자산으로 바꾸고 싶을 때 현금화하고 싶을 때 그때 필요한 용도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지금 이 하락장에 막 끝자락에 와가고 있는데 이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거는 지금 결국에 싼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달러로 바꿔놓고 싼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원화로 바꿔놓는 그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 시장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보고 이런 기사를 보고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안전하면서도 차트를 보니까 막 올라가요. BTC 마켓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트루 USD인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야 스테이블 코인이 BTC 마켓에서 보라고 했고 BTC 마켓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이걸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1달러입니다. 1달러. 달러랑 팩인된 거고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BTC 마켓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한 이 메이커다오는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스테이블 코인을 판매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업체 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락장이 너무 해피한 거죠. 하락장에 스테이블 코인을 홍보하기 너무 좋잖아요. 야 이렇게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얼른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기에 엄청 좋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고 혹시나 오해를 하셔서 안전하고 말도 이제 스테이블이니까 안전하고 상승도 잘한다. 이런 코인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이 충분히 성장돼서 올라가서 상승해서 채널 상단부에 도착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암호화폐 코인을 매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그때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 바네크 BTC ETF 결정 내년 2월 27일로 연기되었다. 오늘 이제 하락의 원인을 이걸로 보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 ETF 연기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왔고 오히려 제가 이제 제 댓글 중에 오늘 보니까 이렇게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기관들이 굉장히 급했나 보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지금 막 성급하게 빼냐. 기관들도 다 스케줄이 있는 겁니다. 스케줄이 있는 거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하다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급락을 만들어서
시장을 빼고 있는 이유가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을 시키는데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빨리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급락을 유도해서 물량을,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물량을 지금 빨리빨리 뺏어가고 있는 그런 중이다. 오늘도 이제 거래량이 좀 꽤 나왔습니다. 꽤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손바뀜이 일어나는 게 저는 좋은 징조라고 보고 있어요. 손바뀜이 일어나는 게. 그리고 오늘 제가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숏 포지션 취하는 분들이 지금 많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암호화폐 채굴하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업체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숏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선물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채굴업자들은 이 라인에서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마 여기서 비트코인이 상승해서 다시 5,000달러, 6,000달러 오면 그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은 그 5,000달러, 6,000달러 중소업자들은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선물 더 매도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숏 포지션을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청산할 때는 그 오히려 청산하면서 그 물량이 더 빠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선물 이제 매수 포지션 취했던, 롱 포지션 취했던 물량들, 레버리지로 롱 포지션 취했던 물량들이 손절 나오면서 더 가파른 하락이 유도되듯이 마찬가지로 반대로 상승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사인데 읽어드릴게요. 이더리움과 EOS 뎁 데이터 해서 뎁 전문 데이터 플랫폼 뎁 레이더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20분 기준 이더리움의 뎁은 총 1265개, 이오스의 뎁은 197개, 트론 뎁은 18개를 기록했다. 일단 제가 오늘 아침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와사비 님이 이오스 게임 뎁을 이제 개발하신다고 했고, 그 게임 뎁을 개발하면 그 게임을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게임 개발자는 그 수수료, 그리고 거기서 어떤 아이템들을 판매하면서 이오스로 받겠죠. 이오스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오스를 받은 걸 가지고 수입이죠. 그러니까 그 뎁을 개발한 사람의 수입인 겁니다. 수입이고, 그리고 지출이 있겠죠. 지출은 뭐냐면 뭐 개발자 인건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오스를 내 이제 그 뎁이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많이 돼서 사용자가 많아지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오스에. 그래서 이오스를 이제 보관해서 스테이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킬러 뎁이 나오면 그 킬러 뎁의 사용자가 많아지고, 그 많아진 사용자로 인해서 그 뎁을 개발한 개발 회사는 많은 양의 이오스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이제 홀딩하는 물량이 되고, 홀딩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통되는 물량은 적어지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가격 상승 요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사실 킬러 뎁이 지금은 나온 건 아니에요. 뭐냐면 킬러 뎁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어떤 수준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중들, 일반 대중들이 이게 블록체인 회사의 어떤 프로그램, 게임인 줄 모르고 그냥 게임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오스 뎁이고, 알고 봤더니 이게 이더리움 게임 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더리움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이 재밌어서. 이렇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와야 된다.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어서 그 게임을 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 대중들까지 참여하는 그런 뎁을 저는 킬러 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뎁이 나와야지 앞으로 이제 이런 이더리움이라든가 이오스들이 지금 이 가격에 이제 그럼 머물지 않고 진짜 이제 가격이 하락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 매수 대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이 생태계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 기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누군가는 개발을 하고 또 개발된 그 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모든 개발자들이 포기하고 이 시장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이 되면 그때는 영원으로 가겠죠.
비트코인도 가고 이더리움도 영원으로 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발팀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시장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을 벌꿀 오소리에 비유하잖아요. 벌꿀 오소리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유튜브 검색해서 벌꿀 오소리가 어떤 동물인지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진짜 끈질기고 뭐 독사도 잡아먹어요. 사자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사를 잡아먹고 기절합니다. 그 독에 취해서 기절하고 또 일어나서 또 사냥을 해요.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죽을 것 같은데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벌꿀 오소리에 비유해서 이제 얘기 또 많이 합니다. 한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그 오일 관련된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사를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오펙 감산 잠정 합의를 했다는 기사예요. 오늘자 12월 7일자 기사입니다. 오펙이 원유 감산을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기다리느라 규모는 못 정했대요. 여러분들 이제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기름, 석유 많이 나는 나라면 이제 사우디, 이란, 이라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그동안 이제 원유를 생산했던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였고 지금 최근에 미국이 이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원유를 보시면 미국 이것도 이제 오늘자 기사입니다. 12월 7일자 기사. 미국 석유 순수출국으로 전환됐다. 생산 급증, 국제유가 방정식 급변. 이렇게 됐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만에 석유 순수출국으로 전환해 국제유가를 좌우할 공급자로서 위상을 강화했다. 보시면 미국이 수십 년 만에 석유 순수출국으로 전환이 됐대요.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암호화폐 얘기하다가 왜 원유 얘기를 하냐. 저는 지금 미국이 하는 이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너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웃긴 거예요. 안 하던 짓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보시면 잠깐만요. 네,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미국 원유 생산량이에요. 근데 1950년도부터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생산했다가 70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미국이 지속적으로 오일 쇼크가 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감산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산을 했어요. 감산을 했는데 보시면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이렇게 이제 미국이 원유를 지속적으로 감산을 했는데 지금 2010년도부터 해서 갑자기 원유 생산량을 미친듯이 늘리고 있습니다. 미친듯이 늘리고 있다가 전고점 부분에서 한번 쉬어주더니 생산량도 쉬어주더니 지금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돼서 지금 피크를 찍고 있습니다. 원유 생산량이. 물론 이제 이게 뭐 쉐일에서 나오는 그 오일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왠지 그게 이제 좀 약간 갖다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과연 그러면 이 원유를 이렇게 갑자기 생산량을 늘리면서 전 세계의 원유 생산량 1위가 됐습니다. 지금 러시아를 제치고 미국이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 개인적인 어찌됐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미국이 이제 이란이라든가 베네수엘라 이런 원유를 생산하는 그리고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이제 견제를 하려면 이런 나라들의 무기는 뭐였어요?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 나라들이 이제 원유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미국은 자체적으로 다 그 수요를 공급이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이제 생산하는 공급으로는 그 수입을 해야 됐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격히 늘리면서 자신들이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자신들의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양까지 생산을 늘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미국이 강달러로 갔을 때 예전 같으면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이란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미국을 약간 태클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석유를 가지고 태클을 걸 수 있는 겁니다. 석유 가격으로 딴지를 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약간 자유로워졌다. 어차피 자신들이 충분히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미국이 갑자기 원유 생산량을 이렇게 늘린 게 뭔가를 얘네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그 뭔가가 뭐냐면 결국에 미국이 금리 인상으로 해서 강달러를 만들어내고 강달러로 인해서 신흥국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도 압박하고 이란도 압박하고 뭐 베네수엘라 다 압력을 넣는 거죠. 압력을 넣을 때 얘네들이 미국이 압력 넣을 때 그때 이제 원유 가지고 태클을 못 걸게 먼저 생산을 땡겨 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신흥국들은 죽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원래는 이제 이 원유를 가지고 무기 삼아서 뭔가 미국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태클을 걸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안 되는 거죠. 그것마저 안 되고 지금 거기에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사가 뭐였냐면 오펙이 이제 감산에 잠정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감산에 잠정 합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감산 규모가 일평균 50에서 150만 배럴이 평균인데 만약에 일평균 100만 배럴이라고 하면 적절하다고 했어요. 근데 100만 배럴이 아니라 오펙의 감산 규모가 130만 배럴이 되면 아마 이제 석유값은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다시 급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차트를 보여드리면 지금 1980년도부터 이 WTI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지금 일단 채널의 하단부 중간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감산량이 아까 러시아가 뭐 늦게 와서 정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130만 배럴 이상 감산하는 걸로 정해지면 일단 위로 방향을 저는 튼다. 위로 방향을 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국에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는 이제 석유랑 에너지랑 그리고 이제 원자재 그리고 곡물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유 가격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될 거고 지금 안 그래도 신흥국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영향이 좀 더 강화가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금리 인상으로 가고 강달러로 인해서 원래 이제 뭔가 원유라든가 이런 걸로 무기 삼아서 그 강달러를 좀 커버하려고 했던 세력들까지 미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때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그게 지금 미국의 이 원유 생산량을 급격히 지금 늘리고 있는 전고점을 넘어서 최대로 지금 미국이 원유 생산량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저는 준비가 미국이 자신들이 지금 가려는 시나리오, 최종적으로 가려는 목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달러의 가치 이전과 신흥국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화폐를 약세로 몰아넣어서 신흥국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왜냐면 이렇게 신흥국 화폐가 약세로 전환이 되면 신흥국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 달러들을 찾게 됩니다. 근데 달러도 강달러여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 자연스럽게 모든 수요가 저는 암호화폐로 이제 몰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우리가 물고기 이렇게 몰잖아요. 물고기를 몰아가듯이 이렇게 지금 여러 방면에서 미국이 신흥국들을 몰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좋지 않지만 이런 여러 정황들, 큰 돈의 흐름들을 보면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안 좋지만 내년 되면 차차 이렇게 좀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린 얘기 중에 여러분들 혹시
뭐 좀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의견 있으시면 의견 남겨주시고, 또 정보,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얘기한 내용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정보, 아니면 뭐 오늘 얘기랑 관계없는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우리 경제 관련된 정보들 있으시면 이렇게 정보를 같이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